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섭니다. 또 기관장의 임기도 선출직인 시장과 맞추고 인사청문회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광주시 산하의 공공기관은 모두 24곳입니다.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함께 가장 많습니다. 광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4개 기관을 통폐합해 20곳으로 줄이는 작업에 나섭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은 광주 관광공사로,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은 광주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통합됩니다.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과 테크노파크도 하나가 됩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교통공사로 기관명을 바꿔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들은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 방만 경영 등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합하고 여기에 제각각인 15개 기관장 임기를 광주시장과 맞추게 하고 인사청문회도 현재 8곳에서 10곳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안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이 같은 통폐합안이 결국엔 고용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상생일자리재단 통합을 반대한다! 광주시의 사상 첫 공공기관 통폐합,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기대감과 함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월 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강행한 행사와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를 비판했는데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5월 단체들이 사과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5월 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을 오해하고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강행된 일부 5월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합동 참배 그리고 공동 선언식, 지역 시민사회의 평가는 일관됩니다. 공식적인 사과나 증언 없이 화해부터 앞세운 행사는 오히려 역사의 후퇴라는 겁니다. 새로운 왜곡의 서막이며 5월 진상규명과 화해 가면을 쓰고 자행한 폭거이며 184개에 이르는 광주 전남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화합행사에서 발표됐던 대국민 선언문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임원진들이 좀 사퇴를 해달라는 요구를 먼저 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 이 공동체에서 물러나달라. 광주 전남 대학 출신들로 이루어진 민주동우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특전사 동지회 총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활동을 질서 유지로 표현한 발언을 날세워 비판했습니다. 대국민 공동선언 즉각 폐기하라. 한편 논란의 행사를 추진한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끝없는 비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화합행사는 무엇도 아닌 5.18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였다며 진정성을 몰라주는 시민단체들의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현장의 계엄군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때만이 두 단체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생존 계엄군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5.18 진상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4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진상규명, 더 죽고 병들어 죽기 전에 5.18 국법단체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행사의 정당성과 절차를 놓고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올해 5.18 행사의 파행은 물론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최근 광주 시민들은 유독 수돗물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선제적 대응으로 물낭비를 줄이고 수돗물 공급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물 부족 시대 새는 수돗물 대책을 고민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이 넓고 대부분 산지인 강원도 지역은 특히 새는 물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홍천군은 국비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자체 투자를 늘려 새는 물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홍천은 생산된 물의 3분의 1이 샜던 곳입니다. 지난해 끝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유수율은 87%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가 없으면 새는 물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천은 국비 사업이 끝나자마자 누수 복구를 위한 전문 기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누수 당일 어디에서 새는지 찾고 그날 잡는다는 목표에 따라 새는 물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지금 감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하루마다 매일매일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인적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선 이례적으로 정원 6명의 누수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이런 전담 조직은 인구가 20배 이상 차이 나는 광주에도 없습니다. 또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 인사 이동으로 인한 유출을 방지하고 누수를 막고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전문가인 관망관리사를 의무 기준보다 많게 8명 두고 있습니다. 새는 물을 잡는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200만 50톤 정도를 절감해서 매년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한 3, 40억 정도는 매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홍천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보다 많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광주와 전남의 투자는 이와 비교됩니다. 기준은 충족했어도 광주의 전문가는 상수도관 길이가 6.5배 차이 나는 홍천보다 적고 전남에는 1명 이상을 꼭 두도록 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을 보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단골 주제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절하게 동참을 했습니다. 행정과 문서 작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켜지지도 않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덕남 정수장 사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다시금 물 절약을 요구하기 위해선 새는 물을 잡기 위한 지자체의 종합 대책이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민의힘과 현 정부의 호남 끌어안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순천입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전선 문제를 풀러 내려왔다는 며칠 전 원희룡 장관의 행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몰고 있는 천하람 후보도 순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전선 노선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순천을 찾은 원희룡 장관. 현장에서 노선 우회와 추가 사업비 부담을 약속했고 시민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의 이 염원을 우리 국가가 받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도 지난달 순천과 광양 등을 잇따라 방문해 습지 정원 조성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서진 정책, 특히 무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이 같은 민심 끌어안기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보수 정당이 잘 활용한 측면들이 있고 특히 동북권 민심에 어필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순천 경전선 문제만 보더라도 현직 국회의원보다는 무소속 시장의 정치력과 보수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공천 갈등 이후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넘어가고 그러진 않겠지만 힘든 입장이 되겠죠. 내년 총선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가지 않나.
특히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온 순천의 경우 노광규 시장과 소병철 의원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몸집 키우기까지 더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오늘 새벽 12시 기준 21.97%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물 절약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인 1월 평균 6.6%였던 광주 지역 물 절감률은 2월 2주차 9.3%까지 증가했지만 지난주에는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덕남 정수장에서 일어난 물난리와 뒤이은 단수 사태 등으로 시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걸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매일 발송되었던 동복댐 저수율 안전 안내 문자는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상수도 사업본부는 시민들의 피로도를 반영해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획일적 층수 제한 규제를 완화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와 정의당은 오늘 각각 성명을 내고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 개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는 그간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도심 경관을 획일적으로 만들었다며 규제 폐지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을 고발한 광주 MBC 기자들이 잇따라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약관을 무시한 단속을 고발한 보도에 그치지 않고 농민에게는 엄격하면서 대기업에는 관대한 내용을 보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종훈, 임지은, 김상배 기자에게 제389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한전의 허술하고 일관성 없는 위약금 정책을 지적하고 농가를 무단 침입하는 부조리한 행태를 폭로했다며 17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을 8년 만에 다시 분리하기 위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퇴임을 하루 앞둔 박재영 광주 전남 연구원장이 향후 연구원은 크고 강하게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